네, 2장 지방직영기업은 개념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에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방직영기업은 지자체 내부에 설치해서 공무원들이 운영하면서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관련해갖고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 2014년도에 나온 자료인데요. 보면 직영기업과 공사공단을 구분하는 기준은 운영 주체가 공무원이면 직영기업, 지방직영기업, 상수도 하수도 이런 사업을 하죠. 공사나 공단은 공무원이 아닌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공사와 공단의 구분 기준은 수익금이나 손익금을 자체 처리가 가능한가. 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이나 손익금을 자체 처리가 가능해요. 보통 공사는 출자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공사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고 흑자와 적자를 다 본인이 해당 공사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공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업무를 위탁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생겨도 국가 소유고 손실이 생겨도 국가 소유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단과 공사는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공사와 공단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다른 데도 다 보통 요렇게 적용되니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3장 공사 1절 설립. 설립은 제가 이제 여기에도 이제 설립 절차를 마련해 놨는데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 2014년도에 나온 자료에 보면 설립 절차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설립을 어떻게 하냐? 먼저 내부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검토라고 하는 건 어떤 타당성을 한다는 게 아니고, 이 대상 사업이 원래 그 지방공기업법에도 보면 2조에 가능한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검토를 할 만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내부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2조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공기업법 2조에 명시되어 있는 12개 사업에 해당돼야지만 지방공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큰 아웃라인을 그냥 한번 생각해 본다고 보면 됩니다. 한번 전문기관에 맡겨서 검토를 할 만한 대상이 되는지, 그래서 내부 검토하고 방향이 결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설립단에서 용역을 추진합니다. 용역을 누구한테 주죠? 전문기관에 주겠죠. 전문기관에 줘서 연구를 시키고요. 그럼 전문기관에서 설립 타당성 검토 보고서가 확정이 되면 그 내용을 보고를 해줍니다. 그럼 그거를 지자체에서는 이제 공청회에 이제 지가 의견 수렴을 하고요. 네, 여기에서 그 말이 빠졌네요. 검토한 다음에 요 타당성 결과를 공개한다는 말이 여기는 나와 있지 않네요. 그 공개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주민 설명회 의견 수렴하고, 이제 그 행정안전부에,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에 이제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걸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요런 타당성 보고 결과나 이런 걸 가지고 심의를 해서 뭐 이제 수락이 떨어지면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설립이 추진되는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네, 다시 한번 했던 말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자체에서 이제 설립 추진 기본 방침 결정하고, 요거는 어떤 타당성 검토라는 게 아니고 그냥 큰 할지 말지의 결정, 이걸 한번 그 지방 공기업으로 검토를 해볼지에 대한 방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결정이 되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설립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 타당성 검토 결과를 공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 의견 청취를 합니다. 주민 공청회를 보통
뭐 해서 하죠. 행안부 장관 또는 시도, 행안부 장관과 협의를 하죠. 광역자치단체장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은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하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설립 심의를 합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의회의원, 관계기관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설립 심의에서 이제 설립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조례를 제정하는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요게 지금 나와 있는 49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제 요약해 놓은 거고요. 요걸 하나씩 한번 제가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자체 내부에서 일단 지방공개업 설립 추진 방향을 정해지면 타당성 검토부터 하겠죠. 타당성 검토는 지자체는 대통령으로에 따라 지방공개업으로서 타당성을 미리 검토, 그 결과 공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타당성 검토 사항이 어떤 게 있냐? 사업이 적정한가? 예, 사업이 적정한가? 그게 지방공개업법 2조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적정성을 검토하고요. 사업별 수지 분석. 지방공기업은 보통 직접 수입이 보통 발생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방공기업 수입이 어느 정도 돼야 되죠. 계속 적자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지 분석. 그리고 얼마나 조직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한지, 주민의 복리 증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지역 경제, 뭐 고용 유발 효과라든가 뭐 그런 지역 경제 또는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돼 있고요. 세부 절차 및 검토 기준은 행안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시험 문제에 세부 절차 및 검토 기준은 이제 지자체장이 정한다라고 하면 틀렸죠. 지자체장이 이 설립 타당성에 대한 검토 기준을 지자체장이 정한다고 하면 무조건 지방공사를 만드는 쪽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공사가 중복해서 설립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자체장이, 광역자치단체장이 된 다음에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줬던 사람들한테 어떤 자리를 주는 뭐 그런 식으로도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악용을 막기 위해서 이런 세부 절차와 검토 기준을 행안부 장관이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타당성 검토 부분을 외운다고 하면 인정제 복수, 예, 이정제가 아니고 인정제입니다. 예, 이정제가 아니고 인정제의 복수라고 암기를 하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런 지방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는 전문기관에서 하는데, 이런 전문기관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안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기관입니다. 여기 뭐 먼저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을 보면 일단 사업 타당성, 그러니까 지방공사 사업 타당성 검토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경력자는 5명, 5년 이상 종사 경력자는 2명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5년 이상 종사자가 7명이에요. 자, 3년 이상 종사자는 0명입니다. 그럼 이거는 요건을 맞췄어요, 안 맞췄어요? 예, 맞췄죠? 예. 5년이 더 길잖아요. 5년 경력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3년이라는 걸 5년 미만 3년 이상인 사람을 말하는 거니까 5년 이상 경력자가 7명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이건 요건을 맞췄죠. 1호 요건을 맞췄죠. 다음 2호가 요 요건 모두 충족해야 되는 건데요. 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모두 충족한다는 거. 최근 3년 이내에 지방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재정 관련 연구 용역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런 이제 대통령 요건이고요, 이게.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기관이라고 하면, 여기 보면 지방공개설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고시를 하는 곳이네요. 요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에서 설립 타당성, 지방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를 했으면, 다음은 이제 공개하는 거죠. 이 결과를. 그거는, 여기, 시행령 76조 2를 보면, 공청회 개최 전에 타당성 검토 결과를 해당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하고, 사본을 주민자치단체 등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게 공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개하고 이후에 주민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예, 요런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여기 보면 2항에 보면 이제 경영 개선 명령을 받은 날 또는 해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 공청회를 실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요 경영 개선 명령이나 해산 요구 받은 경우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타당성 검토 결과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면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이제 뭐 공개해야 된다거나 그런 내용은 여기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틀린 답이라는 거죠. 그런 건. 그리고 사망에서는 지자체장은 주민공청회 개최일 예정일 15일 이전에 개최 목적, 예정일, 장소를 공고해야 된다. 예. 최소 2주, 15일 이전에는 공고를 해야 이제 사람들이 보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의견도 개진하고 참석도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타당성 검토 결과를 공개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를 했다면 이제는 광역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광역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하고 협의하게 돼 있고요. 자치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협의 규정을 두고 있는 건 기존에 어떤 공기업이 있는데, 지방공사가 있는데 또 다른 지방공사를 만들어서 중복 투자하는 어떤 불필요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장이 이제 공기업 설립할 때는 광역자치단하고 사전 협의했는데, 광역자치단체가 공기업 설립할 때는 협의 절차가 없어서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묻지마 설립을 제동하겠다는 거죠. 중복해서 이제 계속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사전에 막겠다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요 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의 뭐 인가를 받는다거나 뭐 승인을 받는다 이런 예문이 나오면 틀렸다는 거죠. 예, 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지방자치 시대, 지방분권 시대잖아요. 이거를 뭐 승인이나 이렇게 둬버리면 지자체에서 함부로 만들 수가 없죠. 다 승인받아야 되면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협의를 한다. 그래서 뭐가 이제 아주 큰 게 뭐 문제가 되지 않으면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협의를 두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사 전에 협의를 했으면 다음에는 네, 이제 설립심의위원회에서 지방공사 설립 심의를 해야 되겠죠. 설립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을 보면 구성은 지자체장은 의회 의원, 관계 전문가, 해당 지자체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타당성 검토 결과와 요 공청회 결과를 기초로 지방공사 설립 여부를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시험 문제에 지방공사 직원 또 포함된다. 위원회. 그러면 틀렸죠. 지방공사는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 지방공사가 있을 수가 없죠. 다음 시행령 3항을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만약에 이걸 행안부 장관이 정한다고 하면 틀렸죠. 심의위원회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심의위원의 수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 시험 문제에 심의위원회는 뭐 9인으로 구성한다, 12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하면 틀린 답이라는 거죠.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를. 다만 심의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쳐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설립심의위원회에서 설립심의가 끝이 나면 이제 조례를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지자체는 공사의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례를 정하는 건 지방공기업은 뭐라고 했죠? 공공성과 기업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공복리 목적 그리고 경제성과 수익성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공익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면서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도록 그걸 그냥 맡겨놓지 않고 공사에 조례로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를 보면 네, 요렇게 지방공기업법 49조에 따라 부산교통공사를 설치한다라고 하고 설치 조례가 만들어져 있죠. 네, 지금까지 지방공사 설립 이제 절차에 대해서 알려봤습니다. 예. 지자체에서 방향을 결정하면 먼저 타당성 검토부터 하고 전문기관에 맡겨서 그래서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공개를 하고 이후에 주민 의견 청취를 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광역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과 이제 협의를 해서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설립 심의를 하고 이후에 조례로 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이제 5항 요거는 이제 새로 25년도에 이제 새로 개정된 내용이 포함된 내용인데요. 보면은 공사는 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자체와 다른 지자체 간의 상호 합의가 있으면 해당 지자체 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관할 구역에서도 2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 2조가 12가지 사업이 있었죠. 먹고 싸고 자고 일하고 먹고 싸고 출근하고 일하고 자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신문에 난 거를 한번 보도를 보면 여기에 경기도 여기 뭐냐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강원, 충청 등 경기주택공사가 강원도나 충청도에서도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개정안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경기 지역 중에 조성 중인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정부에 요청하면서 생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예, 맨 처음에 이제 서울주택공사에서 우리 경기도에도 우리 사업하고 싶다. 뭐 이런 부분들이 맨 처음에 제기가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이거 전제가 합의가 돼야 됩니다. 합의가. 예. 상호 합의가 되면 지자체 간입니다. 다른 지자체 간에 합의가 되면 다른 지자체 관할 구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